2024년 6월 13일 오늘 목요일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오후 7시 15분입니다. 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6월 21일 아마 다음 주 금요일이 이제 하지인데 정말 날이 많이 길어져 가지고 전에는 7시 15분이면 캄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환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거주하는 이곳에 지금 잔디를 다 이렇게 벌초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풀을 다 베고 나니까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저 집게하고 쓰레기를 비닐 봉지에 좀 담았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 좀 담다 보니까 이제는 갈수록 양이 좀 줄어드네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는 길에 쓰레기를 주우니까 양이 좀 줄어들어서 좀 편합니다. 내 얼굴을 좀 보여야 되겠네. 오늘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제가 출근할 때 복장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그렇고 또 반바지고 반바지 슬래퍼 신고 슬래퍼를 이제 신으면 양발을 안 신거든요. 양발을 안 신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좋은 점은 뭐냐면은 아침에 출근 시간에 양말 안 신으니까 그 시간이 단 몇 초라도 절약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근할 때도 회사에서 양말 안 신고 놓으면은 단 한 10초 정도는 이렇게 절약이 되니까 좋은데, 안 신으니까 이제 이 발에 그 때가 끼더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또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되니까 그 씻는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더하고 빼고 이러면은 피장파장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오니까 발바닥에 때가 이제 막 새카만 때가 끼니까 씻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히려 양말 신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 간단하게 이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그 명예대표님께서 저는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리라 이렇게 굳게 확신을 합니다.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일어난 일을 내가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오래됐죠, 기록으로 남겨놓은 지가. 오늘이 13일인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죠. 열리지 않았고 이제 그 국회 그 상임위원회가 총 18개인데 아래도 말했습니다만은 이제 법사위원장은 이제 정청래 씨가 되었고, 또 운영위원장은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됐고, 그리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방송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제 최민희 의원이 됐죠. 그래가지고 11개는 민주당에서 가져갔어요. 나머지 7개는 이제 오늘 국민의힘 보고 가져가라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안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아마 다음 주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조금 넘가가지고 아마 다음 주 초에도 국민의힘은 받지 않을 거고 아마 민주당에서 다 가져갈 예정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하튼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사건이 하나 있죠. 어제
나는 그 쌍방울 사건은 내가 지금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귀담아 안 들었거든요. 그 대북 송금 문제, 그러니까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경기도 경기도지사 시절 때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시절 때에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송금을 좀 했는가 봐요. 돈을 이렇게 800만 달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가 봐요. 나는 그 달러를 뭐 이용을 안 하니까 잘 감이 뭔데, 10,000달러가 1,000만 원, 그리고 이제 10만 달러가 이제 1억, 그리고 이제 100억 달러가 이제 10억, 그러니까 800만 달러 같으면은 이제 80억이 아니고 이제 한 100억 정도 되는가 봐요. 100억 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보낸 것은 뭐 확실한가 봐요. 보낸 것은 확실한데 그것이 이재명 씨하고 좀 연관 있지 않느냐, 이제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뭐 쌍방울 회장이 김성태인데 아마 그 주가 조작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요. 주가 조작하는데. 그리고 경기도 그 평화부지사 이화영 씨가 아마 쌍방울에 이제 법인카드를 좀 썼는가 보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이재명 씨를 이제 그 좀 손발을 묶기 위해서 좀 너무 과도하게 일을 좀 진척 이렇게 벌리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그 맞는 것 같아 보니까. 박지원 이제 지금 국회의원이죠.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 시절 때에 그 사건을 잘 안단 말이에요. 잘 아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에 이제 그 이재명 씨가 저기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박지원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건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 김성태 씨가 그 저기 주가 조작을 좀 한다는 거. 하여튼 북한에 송금을 하면서도 쌍방울에 대한 그 주가 조작하는 문제. 하여튼 그런데 그 김성태 씨도 초창에는 이재명 씨는 전혀 여기에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를 어제 그 신진우인가 그래, 그 신진우가 맞지 아마. 신진우 판사가, 검사가 구형을 15년 했고 판사가 9년 6개월을 했다고 실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안 알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래가지고 이재명 씨도 반갑습니다. 이재명 씨도 지금 불기소가 됐어요. 불기소.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구속 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불구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소를 한 거예요. 지금 그래 돼가지고 이재명 씨가 안 그래도 지금 3건이 걸려가지고 지금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는데 한 건 더 걸렸으니까 더 힘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 장용준 씨라고 있어요. 장용준 씨가 우리 정치평론을 그 한밤중에 합니다. 밤 12시 돼서 그 정치평론 하시는 분이에요. 장용준 씨라고. 장용진인가 그래. 장용진이 그 아침 7시 반에는 이제 김현정 씨가 이제 하고, CBS의 김현정 씨가 아침 7시 반에 하고, 아침 8시에는 윤창중 씨가 하고 그래요. 뭐 그 외에도 정치평론 하는 분은 상당히 많은데
장용진 씨라고는 이분은 밤 12시에 한다고. 요즘에는 김용민 그저 목사님도 밤 12시에 하고 12시쯤 돼서 하고 그래요. 그리고 장용진 씨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주 뭐 비분 관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판사 신진우 판사인가 아마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한테 9년 6개월 실형을 내린 사람, 이 사람이 신진우 판사인데 이 판사를 탄핵을 해야 될 정도로 탄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비분 관계를 하더라고요. 나는 뭐 신진우 판사 얼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별 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화영 씨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얼굴 본 적도 없고. 아마 뭐 대략 보니까 1963년생이시던데 이재명 씨가 1964년생이니까 이재명 씨보다 나이가 뭐 한 살 많은 사람인데, 내가 크게 잃어보면은 뭔가 이재명 씨는 오늘 보니까 어제 어떻게 이야기했냐니까 기소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각본 짠다고 욕본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서투르게 각본을 짜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 전에 그 이재명 씨가 좀 검찰을 향해서 칼을 좀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까지도 했고, 그 위정교사 검사가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위정교사 하는 문제, 이런 거는 이런 검사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검사들의 이제 세계를 잘 아는 거예요, 이재명 씨가. 그런데 장용진 씨가 이제 그 이야기했다시피 신진우 판사는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분 관계를 하더라고. 나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변희재 씨가 이분은 직업이 피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수많은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숱하게 이제 재판장에 가서 그 조사를 받고 보니까 진짜 이 판사도 썩은 판사가 많고 검사도 썩은 판사가 너무 많단 말이야. 그래가 자기도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아무 죄가 없어. 죄가 있다면은 진실을 밝힌 죄. 그런데 억울하게 실형을 지금 살고, 이때까지 실형을 살았고, 이때까지 고독하게 싸워요. 그분이 검찰과 싸우고 우리나라 재벌과 싸우고 우리나라 언론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변희재 씨를 보고 함부로 이렇게 변희재 금마 그거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거 잘못된 거라. 잘못된 거예요. 오늘 오면서 보니까 향봉 스님에 대해서 내가 좀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그 신군부 들어서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들어설 그 무렵에 정말 고문을 엄청 심하게 받았던데, 그런 고문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신기할 정도라고. 뭐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은 정말 뭐 완전 빨가벗기 가지고 뭐 스님이라는 말도 안 붙이거든. 그냥 뭐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 이 새끼 저 새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뭐 거기서 고문 당한 이야기는 내가 시간이 짧아서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 하여튼 그 향봉 스님도 참 대단한 스님이더라고. 근데 변희재 씨도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언론과 싸우고 검찰과 싸우고 재벌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직접 부딪혀가지고 아는 거예요.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뭐 어제 보니까 밤 11시 내가 이제 밤 11시쯤 돼가지고 밤 9시 반쯤 돼서 막 잠이 와서 좀 자리에 누웠다가
바로 안 자고 또 내가 영화를 좀 잘 봅니다. 저녁에는 막 너무 막 그 낮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시사에 대해서 많이 보고 이렇게 하지만은 저녁으로는 잠깐씩 이렇게 영화를 좀 이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특히 이제 스웨덴 영화, 덴마크 영화, 프랑스 영화, 이태리 영화, 이게 재밌어요. 그런 걸 좀 이렇게 보는데, 영화를 또 그걸 보는데 뭐가 안내장이 딱 나왔더라.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내가 전에 살던 그 아파트에 이제 집을 팔았으니까 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어떤 그 안내장이 이래 왔더라고. 그래 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히 보니까 비과세니까 1주택 1가구 비과세에 해당하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거기 왔는데, 하여튼 나는 뭐 세무관계는 전혀 모르잖아요. 세무관계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처남이, 우리 처남이 3명인데 둘째 처남이 세무서에서 아마 사무관을 아마 제대했을 거예요. 사무관. 그래서 지금 세무사 하고 있어요. 뭐 이분은 보니까 세무는 내보다 훨씬 잘 알 거 아니야. 말로 표현해서 뭐하다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한평생을 거기 세무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세무관계는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부딪혀 가면서 하는 거예요. 부딪혀 가면서. 나는 세무관계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또 세무관계도 잘 모르고 또 판사 검사들이 세계를 또 실제 잘 모릅니다. 나는 고소 고발 당한 일도 없고 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지. 그건 상상도 못하지. 내가 남을 고발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 참고 누가 두드려 패면은 맞고 그냥 지내는 스타일이지. 전에 한번 내가 저 부산시청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 딱 광고동 쪽으로 싹 건너는데 오토바이가 와서 들어받았어. 내가 받친 거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오토바이를 그 사람 듣고 이렇게 막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까 좀 이렇게 했을 건데, 내가 오히려 바친 사람이 내가 좀 이렇게 사정하고 내가 좀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사람한테 오히려 보상을 좀 해준 것 같아. 내가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일이니까 한 40년 전 일이니까 기억이 또렷하지 나지 않는데, 그런데 그때 경찰서까지 갔어요. 그래 가니까 중부경찰서 그 담당하는 순경이 하는 말이, 세상에 말이지 자전거하고 오토바이가 서로 이제 부딪혔는데 약자가 강자한테 이렇게 피해 보상이라 할까 뭐 큰 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물려주는 사람은 자기 평생에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오토바이 있는 사람이 전과가 엄청 많더라고. 하여튼 뭐 어디 가서 뺨을 맞으면은 아이고 막 맞고 마는 스타일이라 고소고발을 내가 꿈속에서도 할 생각이 없고 당해본 적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잖아, 법조 문제.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변호사라고. 변호사를 난 그래 싫어해요. 단 한 가지, 무료 변론하는 사람, 국선 변호인 같으면 모르지만은 왜냐 하니까 내 주관이 그렇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양심대로 이야기하면 변호사가 뭐 필요하나. 판사는 내 말을 그대로 믿어라. 나는 양심대로 이야기한다. 검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러면 되는데 변호사가 뭐 필요해. 특히 고액 변호사는 나는 사람으로 안 봅니다.
특히 죄를 진 게 뻔히 알면서도 말이지. 또 얼마 전에 김호중인가 그 사람이 아주 고액 변호사를 샀다 그러더라고. 표현이 틀렸잖아. 변호사를 샀다는 말이 뭐냐고. 여하튼 말이 또 옆으로 자꾸 빠지는데 죄송하고. 나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세금 문제도 잘 모르고. 내가 뭐 국세청에 근무를 안 했으니까. 우리 처남은 잘 알지. 사무관으로 있었으니까. 그리고 법조 관계도 잘 몰라요. 하나 안다 그러면은 내가 수도사업소 있었으니까 부산광역시 이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 있었으니까 그 안에서도 요공개가 하는 문제는 아주 내가는 박사지. 그거는 국내에서 1인자라고 보면 돼요. 한 분야에 있어서 그 아까운 기술을 쓰지를 못하니까 쓰고 있지 지금. 안 그래? 아무리 비행기를 잘 이렇게 조절하는 그 비행기 비행기 조종사라 하더라도 비행기 없는 상태에서는 자기 재주를 못 부린다고. 아무리 피아노 잘 치는 사람도 피아노가 있어야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피아노 없이는 자기 실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고. 나는 공직에 떠났고 용계 이제 수도사업소 용계 문제를 떠났기 때문에 내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 쓱가버린다고. 그건 그렇고 잘 몰라요. 세무관계도 잘 모르고 또 법조인 관계도 잘 몰라요. 그런데 변희재 씨는 잘 알아. 잘 아는 것이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루에 3건이야. 하루에. 고소고발한 것 가지고 하루에 3건을 간다고. 많을 때는 한 100건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러다 하다 보니까 이 검사라고 하는 놈들이 진짜 썩어도 오지게 썩었구나. 우리가 상식으로 살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고. 검사라면은 정의롭지 않느냐. 검사가 구형을 때릴 때는 정말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구형을 내리지 않겠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아마 그 홍준표 지금 대구광역시장하고 그 다음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육공의 황태자 그 사람 이름이 뭐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처조카지. 노태우의 처조카. 김옥숙 여사의 조카. 그 사람이 홍준표에 대해서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야.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홍준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감옥 소리 안 해야 되는데 감옥소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사를 어떻게, 그 당시 홍준표가 검사 시절이니까. 검사, 그리고 판사도 아주 악질 판사가 있다고. 그 변희재 씨가 잘 알아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참 재밌다고. 판사가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을 안 해. 판사가 판결을 안 하고 도망을 가는 그런 판사가 있다 그래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윤대건 판사라고 있어요. 윤대건 판사. 윤대건 판사가 나는 뭐 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은 그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최은순 씨인데
최은순 씨가 그 정대택 씨하고 이렇게 그 한 50억을 가지고 서로 이제 50억을 벌었는데 이제 계약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그런데 50억을 벌으니까 견물생심이 되거든. 아, 요거는 안 줘도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무사를 한 사람, 백법무사라고 있어. 백법무사를 그게 이제 옆에 낀가 가지고 백법무사한테 50억을 절반 나누면 25억이잖아. 그래서 25억의 한 절반 정도를 주겠다 해가지고 위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아파트도 주고 돈을 얼마 주겠다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백 변호사가 위정을 해요. 법무사지. 위정을 했는데 돈이 안 오거든. 안 오니까 다시 번복을 했다고. 그러다가 오히려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정대택 씨는 또 실형을 살고, 그를 할 때에 그 재판관이 윤대건 판사인가 그래요. 그 윤대건 판사가 판사도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 이제 그 최은순의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의 말이라고. 윤석열의 장모지. 즉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판사는 돈 싫어하느냐고. 그때 근데 윤대건 판사 저한테 그 최은순의 그 동거하는 또 남자가 있어. 김충식 씨라고. 최은순 씨가 1987년에 자기 남편과 사별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동거남이 이렇게 또 바뀌어요. 하나 있다가 또 딴 사람 바뀌고, 두 번째 동거남이 김충식 씨라고. 그래, 김충식 씨하고 그 윤대건 판사하고 잘 아는데, 윤대건 판사의 그 부인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 부인하고 땅을 같이 사고 그래요. 그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그래요. 그런 게 있다고. 이거는 있는 사실 그대로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대택 씨가 억울하게 징역을 산다 이 말이에요. 살았다고. 그런 거 볼 때에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몸에 부딪혀가면서 안다고. 그러니까 실제 징역도 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법원에, 경찰청에,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라고. 즉 뭐냐, 대한민국이 바로 정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변희재 씨의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검사 몇십 명, 10은 케이스로서 또 판사 몇십 명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사형을 시켜요.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돌아간다고. 내가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1956년생이니까 내가 1960년대가 초등학교 다닐 때거든. 그때 114를 많이 썼다고. 전화교화원이 이제 이렇게 좀 선망하는 여자들이 가는 그 직업이란 말이야. 그리고 타이피스트. 그리고 선망하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이제 버스 안내양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직종은 지금은 없습니다. 타이피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114 교환 안내양도 없어졌고, 버스 안내양도 없고, 114 교환원도 없어졌다고. 앞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는 거의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말이지, 국회의원 중에 뭐 거의 한 절반이 판사, 변호사, 검사 출신이 많단 말이야. 절반까지는 안 돼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거기 가 있거든. 이거는
비정상이라고. 좀 있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리세트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이 판사, 검사, 변호사 좋은 시절은 다 간 거예요. 간다고. 사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우대도 받고 뭐 봉급도 많이 받고 출세도 하고 이랬는데 이런 시절은 간다고. 그 박영숙 씨라고 있어요. 그 미래 연구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게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약사, 변호사, 뭐 검사, 판사, 뭐 약사들, 약사들도 앞으로 이 직업이 없어져 버려요. AI가 다 해버립니다. 그거는 뭐 간단하거든. 그거는 대신에 이제 국민 배당금이 나오니까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판사, 검사 몇십 명은 시범 케이스로서 사형을 시켜버려야 된다. 그 말이 처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그 윤대근 판사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말이지 부정하게 그 돈을 벌면 되나? 그 돈이 옳게 쓰이겠느냐고. 이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태양계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먼지고, 은하계, 은하단, 은하운 속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티끌에 불과하다고. 하물며 지구 속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고. 그거예요. 티끌도 아니지 그거는. 그런데 돈 보면 눈이 뒤집히지 가지고 몇십억 준다 이러면 눈이 휘둥그레지 가지고 아이고 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조그만하게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조금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 삼남만상이라고 하는 것이 야기 새끼나 이엄순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 변절이다. 아이고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고, 범소유상은 개시 허망이고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적견열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이번에 그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뭐 4월 25일 날 나왔다는데 우리 언론에 알려지기는 이제 어제 며칠밖에 안 됐어. 근데 나는 뭐 대법원에 가서는 좀 무죄가 될 줄 알았는데 대법원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참 진짜 내가 가짜녀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그 판사들은 그 정인석 원래 그렇다 하더라고. 썩은 판사들, 썩은 검사들 이런 거는 썩은 판사들이 뭐냐니까 아무리 정인을 갖다 대 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길을 막아버린대. 영암모자의 그 백성학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하고 옆에 부시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옆에 갔었다는 이야기를 정언을 들으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죄를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딱 길을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런 판사를 그래 놔둬가 되겠느냐고. 내 진짜 아주 험한 말을 하고 싶은데 진짜 참는단 말이야 지금. 나는 욕을 아주 심하게 하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형시켜버려야 되겠느냐고. 근데 사형시켜서는 안 돼. 내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사람은 양심을 맑게 해줘야 돼. 양심을.
오늘 그 보니 이제 항공스님께서 그 보안사 끌려가가지고 고문받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는데 그 남자 그 고안에다가 정기 고문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고문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빨가벗겨 가지고 몸을 꼼짝 달싹하지 못하게 다 묶어놓고 그냥 고춧가루를 이제 하얀 수건 위에다가 뿌리면은 고춧가루가 또 이렇게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도 들어가고 입으로도 들어가지만은 피부로 통해 들어가면 그것이 엄청 고통스럽다더라고. 그리고 바늘이 특수 바늘이 있다 그래요. 바늘이 보통 바늘이 3cm, 5cm 뭐 이래 되는데 요 고문용 바늘은 한 2cm 되는가 봐. 그 고문을 요 손톱에다가 다 쑤신다 그러더라. 그 이제 그 골마 터지고 막 고름이 나오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그런 고문을 받을 때에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 완전 빨가벗겨 가지고 그냥 두드려 패니까 그냥. 근데 양심의 가책은 그보다 더 아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양심의 눈을 떠지게 된다고. 양심이 맑아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천지가 내가 동체 대비다. 그걸 알게끔 해줘야 돼요. 자, 말이 옆으로 갔는데 여하튼 일반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이제 뭐 10년 그 동안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2027년 대선에 못 나가고 3년 뒤지 앞으로. 그리고 2032년 앞으로 8년 뒤에 그 선거 또 못 나가고 또 나간다 그러면은 뭐냐 21대 22대 안 되고 23대 나간다 이 말이지. 앞으로 한 13년 뒤에 과연 그래 될까? 지금 그 박윤수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지만은 금년에 뭐 이야기는 여러 번 하지만은 금년에 뭔가 모르게 천지개벽적인 일이 이 지구상에 펼쳐질 것 같아요. 늘 말했다시피 EBS 비상방송 시스템 이걸 통해 가지고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이제 그 천인 공로할 만한 그런 일들을 이제 전 인류가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바람을 타고 아마 이 대법원 판결이 나도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꿈속에서 이 백궁에 있는 모든 천사장들 전부 다 집합시켜 가지고 말이지, 뭐 귀신이 몸에 붙을 수도 있잖아. 그래 보니 얼마 전에 보니까 이거 내하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그냥 하늘궁에 자주 가니까 거기 뭐 귀신이 붙었대 그래가지고 어떤 여성도 뭐 이름 못 밝히겠습니다. 떼주고 어떤 남성도 말이지 뭐 귀신이 붙었대 그래가지고 떼주잖아. 두 사람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한 분은 여성이고 한 분은 남성이고 그러는데 이름은 밝히지 못하겠습니다. 백궁에 있는 모든 대천사 말고 대천사를 움직이는 천사장 전부 다 그 윤석열 대통령 잘 때 말이지 막 셀이 막 몸에 따라 붙어가지고 허경영 사면 복권해 임마, 복권 10대 임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나 이 생각 해봐요. 수천 뭐 천사장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궁에 수백 명이 되든지 수천 명이 되든지 수십억 명이 되든지 간에 말이야 전부 다 집합시키고 아이고 예 말이지 내가 당장 내일 사면 복권 시키겠습니다.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 스크루지 말이야, 스크루지 구두쇠 스크루지가 하루 밤 사이에 헷가닥 해가지고 산타크로스로 바뀌었잖아.
백궁의 천사장들 뭐 하고 있나? 그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되는 방법은 여러 수천 수만 가지니까 반드시 필경 통일 전 세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어 있는 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원래 될 확률이 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면 말이야, 지금 국회에서 지금 192석이잖아. 야권에서 지금 현재 똘똘 말아가지고 지금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돼가지고 최상병 특검, 이채 양명주로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 특검, 최상병 특검, 양평고속도로 이거 양평고속도로 이것은 오랫동안 이런 개통에 있다 보니까 이게 터진 거라고 말해야지. 그 김충식이라고 있어요. 최은순의 그 내연남이라고 있어. 내연남. 이런 사람들이 땅 투기 같은 걸 잘해. 원래 부동산 개통에 있었고. 이게 이번에 터진 게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란 말이야. 명품백, 주가 조작. 이거는 암만 이거 재택금을 민주당에서 또 통과를 시켰다. 그러면은 200석이 안 되니까 안 된단 말이야. 아래도 이야기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그래도 잘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안 하지. 이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변희재 씨 말대로 그 장시호의 태블릿에 대한 녹취가 터진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장시호의 태블릿에 대한 녹취 이런 것이 정강훈 목사가 가지고 있다 그래요. 정강훈 목사는 지금 이제 부정선거 이걸 윤석열 대통령 안 밝히니까 이제 이거를 자기는 반윤석열 운동을 하려고 하거든. 그러게 되면은 이 태블릿에 대한 것을 터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앞이 우는 끝난 거야. 우는 윤석열, 김건희 우는 끝났어. 이미 끝났다고 보면 돼. 재수 없다 그러잖아. 이 사주를 갖다 주면은 왜 이런 재수 없는 거를 다음부터 가져오지 마라 그러거든. 아, 이 사람은 창살이 보인다 이런다고. 감옥에 간다 이 말이야. 숨겨놓은 돈은 화폐 혁명으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깨내야 돼. 그 전부 다 국민 배당으로 다 들어간다고. 그래서 변희재 씨가 주장하는 대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을 지금 보수 측 유튜브가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역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신의 시기, 정강훈 이런 사람들이 돌아선단 말이야. 변희재가 원래 보수니까. 이것이 태블릿에 대한 진실, 장시호에 대한 그 녹취가 터짐으로써 터지는 거라고. 이게 터짐으로써 새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고. 어떤 허경영 총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10년 뭐 대법원에서 뭐 그렇게 못나게 했다. 그래가 되느냐고. 언제든지 역전이 일어난다고. 반전이 일어난단 말이야. 무죄 판결을 받게 되고. 또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잖아. 진실이 뭐냐고. 불교의 결론이 뭐야. 기독교의 결론이 뭐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야. 와가지고 새 천지를 만드는 것이 선천 종교의 결론이고, 그분이 허경영 신인이시고, 이게 진실 아니냐고.
하여튼 재밌다고 이게. 주인공이 죽으면 되나? 어? 주인공이 필경 통일 전 세계 하는 것을 봐야 재미가 있지. 이 우리 아파트에 629세대가 사는데 뭐 이 자리는 항상 뭐 내 자리야 뭐. 자,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는 자 우리가 지켜보는 겁니다. 정말 지도자 정신교육 때 보낼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나면은 AI 검사, AI 판사로 많이 대체가 될 거고, 변호사들은 뭐 극소수만 남을 거예요. 전부 다 전직을 해야 돼. 국민배당금 150만 원 주니까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면 되니까. 변호사는 앞으로는 없어지는 직업이라고.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나는 이래 생각해요. 2025년 내년에 아시아 통일이 되는 해다 말이야. 그러면은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겠어? 조기 대선으로 가야 돼.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굉장히 낮아요. 한 20%인데 당 지지율은 오히려 비슷하다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재명이를 그리 지지하는 게 아니라고. 이재명이는 뭐 자기로 봐서는 대권이 자기 거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허경영 총재님에 대한 진실이 바로 밝혀지게 되면은 허경영 대통령 지대로 간다 이 말이야. 잠깐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영원히 그래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어디서 터지느냐, 이 흥미진진하거든. 그걸 보는 거야. 해외에서 이제 터져가지고 불로위에 대한 어떤 진실이 터진다든지 그래 될 확률도 있고. 백궁에 있는 모든 천사장들 전부 다 집합시켜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가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사면 복권시키라 이렇게 말 안 하면 조산이 시끄러울 정도로 해가지고 말이지, 아이고 예 당장 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왜 못해? 가능하지. 허경영